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22위 사건과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19일 자신과 김윤희 전 프로파일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복준 김윤희의 사건 일의 커뮤니티에 손 씨 사건과 관련하여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먼저 그는 아시다시피 진상 파악을 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성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있다. 며 그 내용의 실체를 따라가 보면 애초부터 근거가 없다. 고입을 열었다. 이어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쓴 소설이고 미확인 사실을 추정으로 판단한 것들 이라며 거기에 경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데 전직 경찰로서 안타깝다 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에 불과한 것 이라며 의혹에 뒷받침되는 근거가 나와야 비로소 팩트가 되고 사건이 되는 것 이라고 적었다. 다만 손 군의 가족 입장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은 당연한 것 이라며 들어보면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을 넘어선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제기하는 의혹 외에 확인도 안 된 말을 섞어서 유포하는 제3자의 행위는 잘못하면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현혹되어 기정사실인 양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진짜 위험한 행위 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손 씨의 부검과 관련해서 사인이 익사가 아니면 볼 것도 없이 타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았다. 면서 부검에서 기대한 것은 혹시 다툼의 흔적이 있지 않을까? 등이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경찰에서도 당연히 했겠지만 친구의 몸에 다툰 흔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다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며 안타깝게도 그런 발표가 없는 걸로 보아서 손 씨와 손 씨의 친구 몸에서는 사안을 판단할 만한 흔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 부연했다. 이어 물론 갑자기 물로 밀치는 경우가 있었다면 다를 것이다. 그러나 늘 말씀드렸듯이 사례라면 그 동기가 존재해야 한다. 고 했다. 또 그는 경찰이 수사에 있어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누리꾼들의 비난에 대해 경찰에서는 만에 하나 타살로 판단된다면 그 동기가 되는 것들을 이미 수집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야 기소가 가능하니까 라며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할 154대의 차량이 전부 CCTV로 번호판 해독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번호판이 점 형태로 보여 차종을 파악하고 그 차의 동선을 확인하고 번호판을 도출하는 등 많은 절차와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초 경찰이 외압을 받고 그런 배경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지만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면 저부터 그냥 있지 않겠다. 며 이건 경찰 조직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연구위원은 법적인 처벌과 도덕적 책임도 구분해 염두에 둬야 한다. 며 비난 가능성과 범인인 것과는 다르다. 고 강조했다. 그는 사안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어떤 형태로건 결론은 날 것이고 그래도 납득이 안 된다면 제3위 기관을 통해서 재검증을 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 사건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 폭풍에 휘말리면 안 된다 며 본인 역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의 글에 누리꾼들은 100번 공감한다. 다들 수사 결과 차분히 기다렸으면 좋겠다. 찌라시에 속으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민 씨 실종 당일 한 남성이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제보를 확인하고 정민 씨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목격자들이 봤다는 남성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목격자들은 정민 씨가 실종됐던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0분쯤 현장 80m가량 떨어진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중이었으며 총 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년 씨는 사건 당일 아들 정민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가 지난 17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과 관련해서도 거짓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는 저번 블로그에서 자주 출근한다고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월요일부터로 아시고 계셔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다. 면서 아마 그래서 A 씨 측이 월요일 아침부터 입장문을 냈다고 생각이 든다. 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제가 회사에 있었다면 대응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년 씨는 한 말씀 드리면 어차피 중요한 것은 A씨가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내용 중 틀린 것을 모든 언론사에 얘기해도 기사화가 안 되더라. 고 했다. 그는 거짓 입장문을 보고할 수 없이 공개한다. 며 문자 메시지를 갈무리한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소년 씨는
A군과 A군의 아버지가 고인을 찾던 중 고인의 어머니가 A군의 어머니에게 경찰에 신고를 마쳤다. 이제 우리가 나왔으니 집에 돌아가시라라고 문자를 주어 A군과 A군의 가족은 귀가암이라는 A씨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소년씨는 아들의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 내역도 공개하며 새벽 5시 35분까지도 인터넷 접속과 채팅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전달받는 순간 딱 끊기고 제가 아내에게 받아서 열어본 11시 넘어서 재개된다. 고했다. 이어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모르는 백그라운드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인지 아니면 누가 만져야 가능한 건지 몰라서 수사의뢰 했었다. 고 밝혔다. 한편 20대 국회의원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고 손정민씨 사건에 관해 술래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표 소장은 18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제3자가 개입됐다면 한강에서 새벽까지 술 마신 사람들 중 하나일 것이라며 술에 주목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술이 야기하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코올이 어느 정도 소화 가능한 양 이상으로 섭취되면 대뇌에 올라가 가바수용체란 곳에 알코올 분자가 붙게 된다. 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라든지 신경전달물질이 분비가 된다. 마치 조증처럼 다양하게 과잉행동이 나오게 되고 감정도 격해진다. 고 강조했다. 그는 손해가 위축돼 균형이 잘 잡히지 않고 밸런스가 무너지게 된다. 몸의 근육에 대한 조절 능력도 상실하게 되고 비틀거리거나 헛디디는 현상, 또 기억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면서 어느 정도 음주가 있었고 음주 상태에서 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이게 관건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표 소장은 7명의 목격자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경찰 발표관에선 과학적인 증거는 폐쇄회로, CCTV 등 영상 장비다. 지금 그것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인데 목격자가 나왔다. 며 유족 측에선 극구 부인한다. 물을 싫어하는 아들이 자발적으로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여기서 알코올의 영향이 개입돼 평소 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냐에 의문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표 소장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면 아마 이 남성은 정민씨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목격 진술이 정민씨와 맞닥뜨려질 수 있는지 추가로 확인돼야만 한다. 고 덧붙였다. 친구 A씨가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표 소장은 A씨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입장문일 뿐이고 이걸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피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정민씨가 가장 큰 피해자고 유족분이 가장 아프다. 의심스러운 정황과 A씨에 대해서 원망도 쏟아내고 그럴 수 있다. 며 하지만 만약 이 사건이 A씨의 의도적 행동이 전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면 A씨도 상당히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 고 우려감도 드러냈다.